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예니 준이님이 매일 제 방으로 보다가 드디어 생방 입성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왜 이제서야 오세요? 이제라도 온 게 어딥니까? 환영합니다. 658 하나님, 거래처 사장님에게 전파당해 듣는 1인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중에 제일 들을만하다고 하시는 권유로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거래처 사장님 영업 잘하십니다. 네. 네, 658 하나님에게 전파해 주신 거래처 사장님 감사하고요. 날로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658 하나님도 날로 번성하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658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전파 부탁드리고요. 5620님, 항상 출근길 차 안에서 더마카 목소리를 듣다가 오늘은 병원 입원실에서 듣습니다. 왜 이렇게 입원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네 보니까. 아, 그러게요. 또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사연은 안 보내주셨고요. 제이비와 더마카가 빨리 태어나라고 기운 좀 팍팍 보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자, 더마카가 한번 기운 좀 줘보세요. 5620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뻔하잖아 지금. 제이비 흉내 좀 내봤어요. 제이비가 맨날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 그래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힘을 내라고 저희가 하지. 바깥에서 듣다가 진짜 저렇게 응원해 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해보라니까 지금. 5620님 어디가 아프신지 모르겠지만 잠깐 제이비가 매일 하는 말 있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아, 저도 약간 제이비화 됐나 봐요. 아무튼 건강 잘 추스르기 바라고요. 네. 많이 아프신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왜 이렇게 아프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우울해지고 힘들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참에 건강검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5620님 파이팅 하시고요. 네. 느낌 있는 남자님이 정신없어서 며칠 못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인원 감축 얘기 나오고 호이구. 저희 한번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선물로 권고사직 통보를 어이구, 받았습니다. 어떡해. 먹구름이 낀 느낌입니다. 근데 또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세옹지에 말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우리 생각을 하자고요. 네, 느낌 있는 남자님 좋은 소식 전해줄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느낌 있는 남자님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를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예리네 님이 오늘 늦잠 자서 지하철 타고 제이비 시선집중 듣고 있습니다. 지각 안 하게 응원해주세요. 기관사님에게 좀 빨리 몰아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발 동동 걸러도 그러니까 정규 속도로 가니까 이럴 때 느긋하게 가세요. 그냥. 그렇죠. 하예리네 님 느긋하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각하면 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소환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대목 발언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그 과거 정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의 최고 수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이었다. 이런 수장직을 지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따라서 과거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다시 꼼꼼히 들어보니까 이 단어가 귀에 걸리더라고요. 어떤 단어요? 법 집행 발동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발동. 발동이라는 두 글자. 이건 현장 대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 문제 삼았다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의 문제다. 이런 뜻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렇다 치고 다른 각도에서 짚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평산마을에 몰려가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시위를 했고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인터뷰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7일이었는데요. 도어 스태핑에서 평산마을 시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임의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준에 맞으면 집회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때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과 어제의 입장은 수미 일관성을 띈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산마을 시위 같은 경우 나중에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자, 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고 형평성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그런 걸까요? 뭐 그런 비스무리한 거라도 볼 수 있겠죠. 네, 어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집시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당정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됩니까? 국회로 넘어가는데 민주당이 찬성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법 통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민주노총이 어떤 그 여론전에 있어서 중요한 소재로 소환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환이 되면서 지금 어느 순간에 실종되어 버렸던 이른바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의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 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는 제가 볼 때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는 시행령으로 뭐 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최근 당원 A씨를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해숙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게 문제가 됐는데요. 전해숙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당원은 상습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보내고 전해숙 의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에 대해서까지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보냈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전해숙 의원이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조치를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조사에 착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하는데 이 당원은 윤리심판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전화도 일절 받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항상 어려운 건 첫걸음 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첫걸음을 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점이 있습니다. 제재의 수단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재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 사례로 확인이 됐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한 근거는 당규였습니다. 당규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야 할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규정을 근거 삼아 제명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번처럼 이 당규를 적용하면 앞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걸음 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지만 이건 원칙론일 겁니다. 자, 이런 당원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모두 제명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명당한다고 이 사람들이 당 밖에서 그럼 조용히 마스크 쓰고 지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강력한 본보기를 시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서 앞으로 거짓 선동과 심한 욕설 등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고 하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밝혔다고 하니까 실천만 남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단서를 하나 달겠는데요. 단호한 대처는 거짓 선동과 욕설 같은 것으로 모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제한돼야 되는 것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은
무조건 보장돼야 되는 것이다. 이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설령 그게 문자 폭탄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당원 개개인이 그 보낸 게 모아져서 폭탄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거기에 모욕적인 언사가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다. 요 점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기강 잡기가 시작됐다. 뭐 이런 보도가 어제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당심을 저버린 민심이 있냐? 핵심 지지층을 빼고 통합이나 확장을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반발도 당내에서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의 기강 잡기가 당을 하나로 묶고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뭐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당에 있다고 하면서 같은 당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그것까지 부모님까지 소환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원에 대한 예절도 아니고 도리도 아닌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같은 당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초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제 민주당 공보국이 이재명 대표가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경기 부천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지시가 알려지자마자 해당 시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네. 뭐 이걸 두고도 또 여러 말이 나오기도 하던데 네. 당이 어떤 조치를 더 이어갈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이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의원 면직 자신이 원해서 그냥 사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비리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직서가 당장 처리가 되지 않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된다면 이런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한번 강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재산 증감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1인당 신고재산 평균은 2020년에 27억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평균 34억 8천만 원으로 7억 3천만 원 26.5% 증가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42억에서 56억 7천만 원으로 14억 8천만 원 늘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억 8천만 원에서 21억 2천만 원으로 6억 4천만 원 늘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약간 어떤 그 통계 기간은 약간 다르긴 한데요. 국민의 가구 평균 순자산은 그럼 얼마 늘었냐? 3억 6천에서 4억 6천으로 1억 늘었거든요. 1억 늘 때 국회의원들은 7억 넘게 늘었다. 참 차이가 크다. 이 점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네. 특히 부동산 재산의 경우 16억 5천만 원에서 19억 7천만 원으로 3억 2천만 원 증가를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은 6억 1천만 원,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증가액은 2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중에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이 34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국민의힘 15명, 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볼까요? 맨 마지막에 전한 내용인데요.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경우 여기에 좀 주목할 이유가 있는 게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 3월에 뭐가 터졌습니까? LH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사태 와중에 다주택자 의원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21대 임기 중에 부동산을 추가로 사들였다? 물론 뭐 그 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 전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LH 사태가 있었고 다주택 의원들의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도 부동산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은 떠들어도 나는 실리를 챙긴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실련은 이들 가운데 11명은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더 사들였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매입했다면서 투기 의혹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투기 여부를 조사합니까? 누가 하죠? 네,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하는 걸까요? 네. 의원 하시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부동산 특강이나 돈 버는 법 강의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촌철님들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역풍이다님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늘어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해주셨고요. 커피체리님은 돈이 돈을 벌고 정보가 돈을 버는 법이라고 정리해 주셨고 김종희님은 입법의 전문가가 아니라 재테크의 전문가를 모아놓은 곳이군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한국 정부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 판매를 제한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대체 공급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는 내용 보도가 나왔었죠. 이때 보도한 게 파이낸셜 타임스였었는데 네.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추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가 두 기업에 나서서 막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런 보도는 아마도 그저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출입기자 간담회 발언에 기초한 것 같습니다. 장 차관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까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럼 정리가 된 건가요? 근데 글쎄 그럴까요? 자, 어떤 경우는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에 중국에서 대체 판매를 하지 말라고 부탁할 수도 요구할 수도 압박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 차관의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 장 차관의 발언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읽어야 되는 것은 표면적인 언사가 아니라 뉘앙스 그리고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라 요 말인데요. 왜 양쪽이죠? 그 양쪽 가운데 한쪽이 미국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미국을 감안해야 되는 겁니까? 동맹국이니까. 미국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인데. 응? 100번 양보해서 장 차관의 발언을 불개입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두 기업이 중국에서 대체 판매를 하고 미국이 이를 문제 삼으면 그때도 불개입할 겁니까? 정부가 지금 내놔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 네? 글로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서 기업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만방에 천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래서 제가 뉘앙스를 보고 맥락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텔라카스님이 이건 민간 기업이 오롯이 해결하라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를 3개 찍어주셨는데 네. 여기서 귓가에 맴도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반응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 아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어디에 반도체 동맹이 어디에 그러니까 적혀 있습니까? 안보 동맹 아닙니까? 근데 왜 동맹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여기서 동맹국은 우리겠죠? 아 그러니까요. 동맹국이 나와야 되는 지금 이게 그 영역이고 그런 문제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확장이 됐고 뭐가 선포가 되고 이랬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관련해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어요.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한 이후에 한미 관계나 국제 규범과의 연관성 등을 잘 감안해서 우리의 입장을 주도 면밀하게 세워나가겠다. 한미 관계와 국제 규범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 자유에 기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